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봄 토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 보시는 분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토요일에 듣기 문제 풀다가 다 풀지 못했는데, 이제 못 푼 문제는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좀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미처 영상으로 찍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시험 보기 전에는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오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완님 오셨고요. 어서오세요. 멜라지님. 그리고 느리님 오셨네요. 오사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로님 오셨고요. 엘리님 어서오세요. 엘리나님. 네, 릴리님 오셨네요. 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험 전에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시험 전에 점검으로 문제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나의 한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히 멤버십 회원 분 중에 읽기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문 기사 제목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 부분 어렵다 질문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21번에서 22번에 있는 21번에서 22번에 있는 관용적인 표현, 속담 질문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23, 24번, 23번에서 24번, 그리고 42번에서 43번에 보면 23번과 42번은 인물의 감정, 느낌, 어떤 기분이에요? 맞춰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읽기 문제, 읽기 시험 문제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세 가지를 다 문제를 풀기 힘들어서 오늘은 이 신문 기사 제목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읽기 문제를 보면요. 읽기 문제는 크게 여러분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읽기 시험 문제. 첫 번째는 문법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과 단어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해요? 1번부터 4번 문제. 여러분들이 좀 쉽다 생각하시는, 좀 공부하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1번부터 4번의 문법 문제.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 있는 5번부터 8번까지 있는 단어 문제. 무엇에 대한 글인지, 무엇에 대한 문장인지 맞추세요. 라는 문제 있죠. 아까 어려웠다고 했던 21번에 있는 관용적인 표현, 속담 관련된 것도 결국 단어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25번부터 27번에 있는 이 신문기사 제목, 이것도 결국에는 이 단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문법과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제 찾기 문제가 있죠. 주제 찾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읽기에서는 보통 10개에서 11문제 정도 나옵니다. 11문제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세 번째, 주제 찾기와 함께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찾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제 찾기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10개 정도 시험에 나오죠. 읽기에서 10개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아리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압둘카림님, 선생님 감기 걸린가 봐요. 따뜻한 물이나 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자, 네 번째는 글의 위치,
또는 순서 찾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글의 위치, 순서, 자연스러워요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13번에서 15번 글의 순서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 자, 그리고 28번부터 31번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어떤 위치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 찾으세요. 그리고 또 18번부터였나? 21번부터였나? 18번부터 20번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 빈칸 넣기 문제 있죠. 빈칸 넣기 문제. 그리고 마지막 39번부터 41번까지 가나다라라고 해서 순서 찾기 문제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 글의 위치 순서 찾기도 문제 수가 매우 많죠,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제는 태도. 어떤 태도인가 태도 찾기 문제가 있습니다. 태도는 읽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읽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시려면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주제,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글의 위치, 순서 찾기 이 3가지 푸는 방법을 생각해서 푸는 방법을 아셔야 잘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글의 위치와 순서 찾기 먼저 볼 건데요. 글의 위치와 순서 찾기에서 아까 13번부터 15번 여기 나와 있죠. 순서와 맞게 배열한 것 나와 있고요. 다음에 28번에서 31번 여기 보면 빈칸에 들어갈 것. 빈칸에 들어갈 것 이거 다 빈칸에 들어갈 문제. 마지막 39번에서 41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것.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습은 달라도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거 글의 위치 순서 찾기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문제 유형은 다르지만요. 13번부터 15번이 글이 짧기 때문에 답을 찾기 제일 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빈칸 넣기, 괄호 넣기, 뒤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 넣기 문제죠.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순서 찾기 문제. 자, 이것 푸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방법. 자, 글의 순서 또는 위치 찾기 문제 푸는 방법.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문제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푸세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먼저 찾으시죠, 여러분들? 글의 위치나 순서를 찾을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소녀님 어서오세요. 꾹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릴리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답을 확인해야겠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이 13번부터 15번은 1, 2, 3, 4 답을 확인하면 좀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하죠. 50대 50 가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이 괄호 넣기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밑에 1, 2, 3, 4번 봐도 답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지금 엘리님 접속사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 답을 찾을 때 위치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접속사 또는 연결 표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소냐님이 접속사부터 첫 문장 시작되면 안 돼요. 첫 문장을 찾아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첫 문장 가장 첫 번째 어떤 문장이 시작돼요 라는 거 알려면 접속사나 연결 표현을 통해서 글의 자연스러운 순서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시장에 갔어요. 시장 말고 학교라고 해볼까요?
학교에 갔어요. 자,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앞에 나오는 학교에 갔다와 반대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순서나 위치 찾기에서 접속사 연결 표현은 하지만 앞에 나올 내용, 그리고 이 문장 뒤에 나올 내용을 추측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힌트가 됩니다. 맞나요? 이런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 중요하죠.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쉬는 날이었다.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앞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되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앞에서 피트님이 주제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주제 이전에 접속사 연결 표현처럼 마지막에 끝나는 서술어 표현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서술어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문장이 무엇했다 라고 끝날 때 끝나는 표현 중에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서술어 표현 끝나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죠.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앞에는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 문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문장은 결과에 대한 이유, 설명하는 문장이 될 거예요. 맞나요? 예를 들면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앞에 오는 문장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죠. 자, 어떤 내용이 올까요?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늘은 학교에 안 갔다. 왜요? 이유 뒤에 나오죠.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자,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와 비슷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표현 또 뭐 있을까요? 동사 다음에 무엇하는 것이다. 또는 무엇하는 점이다. 라는 문장도 잘 봐야 합니다. 왜요? 무엇하는 것이다. 무엇하는 점이다. 라는 문장은 이런 문장은 앞 문장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설명이 이어질 때 무엇하는 것이다, 점이다 라는 문장으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설명. 토픽 시험은 어렵다. 자, 토픽 시험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어질 때 특히 쓰기, 특히 없어도 쓰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받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면요. 토픽 시험 어려워요. 이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설명을 할 때 뒤에 은 것이다. 형용사 은 것이다. 동사는 는 것이다. 형용사 은 것이다. 사용해서 앞에 문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이런 표현들 1번과 2번은 순서를 찾고 위치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맞죠? 자, 다음에 볼게요. 자, 3번은 아까 주제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주제처럼 반복되는 단어,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도 순서 찾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13번부터 15번은 뒤에 나오는 문제보다는 좀 힌트가 많아요. 특히 어떤 힌트가 있냐면 답지에서 나, 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나 다 둘 중에 하나는 1번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와 다를 비교해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가와 라 보면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1번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럼 나, 다 중에 1번 올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나가 먼저 시작할까요? 다가 먼저 시작할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가 먼저 시작할까요? 다가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나가 먼저 시작해요. 나가 먼저 시작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자, 볼게요. 두 가지 비교할 수 있는데 먼저 나와 다를 읽어보면 황폐해진이라는 건 나무나 풀이 없는 그런 상태죠. 황폐해진 케냐, 나라고요. 케냐의 마을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란 마타이는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는 나무 심기에만 열중하는 마타이에게 주위 사람들은 나무 심기 그만두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 보면 마타이, 나무 심기 운동, 그리고 나무 심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무 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서 나와 다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가 먼저 첫 번째로 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나 내용은 상황 또는 배경이라고도 하는데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 또는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 반복되는 단어 있죠? 마타이 나무 심기 운동이라는 이 주제 단어 이 주제 단어가 왜 나왔는지 왜 시작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상황 설명, 배경 설명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마타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 나무가 하나도 없고 풀도 없는 이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나무 심기 운동을 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무 심기 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사람들이 그만하세요 말하는 게 되겠죠. 그만하세요 말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다음이 다 아니면 라 있는데요. 두 개 비교해 보면 라는 하지만 나왔어요. 그럼 이건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왜요? 하지만은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반대되니까 이 라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앞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마타이는 또 주제 단어 반복되네요. 마타이는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이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마타이의 생각이 나오죠. 그럼 하지만 나오니까 앞부분에서는 나무 심기 반대 내용이 나오고 나무 심지 마세요. 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마타이는 이 나무 심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아요. 찬성하는 마타이의 생각. 앞의 내용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나무 심기 그만하세요 라는 것은 반대하는 내용이니까 반대해요. 하지만
마타이는 나무 심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찬성하고 있어요. 다 다음에는 라가 이어져야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는요. 따라서 이와 같이 결론을 말합니다. 결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타이는 노년에도 자, 여러분 노년이라는 단어 아세요? 늙어서도 나이가 많아져서도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많아져서도 80살 또는 90세 나이가 많아져서도 나무 심기 운동 앞장섰다 라고 나와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했어요. 1번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방금 본 내용 중에 무엇에 앞장서다 이 관용적인 표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전에 21번에 관용적 표현을 물어보는 시험에서 어떤 뜻인지 1, 2, 3, 4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앞장서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앞에 나서서 하다. 어떤 일을 더 열심히, 가장 먼저 더 열심히 앞에 나서서 하다 라는 뜻이었죠. 어떤 것에 앞장서다. 나무 심기 운동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라는 게 앞장서다.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답은 1번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답을 맞췄어요? 틀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방법이 중요했어요. 방법 뭐요?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접속사나 연결 표현, 서술어 표현들, 반복되는 단어 여기 좀 주목하면 됐었죠. 자,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이 괄호 넣기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괄호 넣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앞에 1, 2, 3, 4번 가나다라 다음 문제가 제 생각에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위치 찾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이니까 이 문장을 먼저 잘 보면 되겠죠. 자, 문장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접속사, 연결 표현, 단어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그러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있고요. 다음에 보면 한지, 전통 한지는 은는 나오면 주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이 전통 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전통 한지는 위기를 겪고 있어요. 위기라는 건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러나 앞부분은 한지의 좋은 점, 한지의 한지 사용이 많다, 한지가 좋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그러나 다음 부분에서 한지의 위기, 문제점, 어려운 점 나오겠죠. 맞아요? 네, 순서 써보면 한지의 좋은 점, 한지가 잘 팔려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쓰고 그러나 뒤에 한지의 위기, 문제점, 어려운 점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1, 2, 3, 4번 중에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몇 번일까요? 어, 1번 답으로 하신 분들이 많네요. 제로님은 2번.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초이룰님 3번. 오선님 2번.
답 공개할게요. 엘리나님 2번, 나혜항공님 3번 하셨네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왜 3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 보면 한지는 자 보세요. 고유의 방식. 여기서 고유의라고 하면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통, 트레디셔널, 전통 방식, 고유의 방식 똑같습니다. 자, 고유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제작되다, 만들어진 이런 뜻이죠. 자,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통 한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유산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다, 인기를 얻다, 이런 표현은요 보통 한지, 이 주제인 한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지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태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종종 많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또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다 또는 어떠한 문화유산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것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목받다, 세계적이다, 인기가 있다, 뭐 우수하다, 우수성 이런 단어들이 나와도 가치, 평가 이런 단어로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보면 문화유산이다 라고 나왔고요. 자, 그럼 앞에 한지유 좋은 점, 그러나 한지유 위기 문제점이니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러나 자, 국내에서 한지는 사용 부진, 사용하지 않아서 부진은 떨어지다라는 거죠. 사용이 감소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감소해서 그래서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점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뒷부분입니다. 전통 한지의 장점은 보존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보존성이 뭐예요? 오랫동안 계속 있는 것, 오랫동안 지키는 걸 보존성이라고 합니다. 한지를 처음 만들면 이걸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성격,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존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뒤에 또 우수하다,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보세요. 한지의 좋은 점, 그러나 문제점, 그리고 또 장점, 우수하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답이 1번이라면 문제점 이야기하고 한지의 장점, 좋은 점이죠. 우수성 이야기하니까 또 중간에 그러나라는 내용이 나와야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앞에는 그러나, 하지만 같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 문장과 다음에 오는 한지의 좋은 점, 장점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기억 뒷부분에 무엇하는 것이다 보이시나요? 무엇하는 것이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는 것이다, 는 점이다는 앞 문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서술어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죠? 자, 그러면 결국 이거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요. 왜요? 왜 인기가 있어요? 한지의 좋은 점. 가치는, 장점은 보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보존성이 우수해서, 보존성이 있어서 주목받습니다. 이 앞에 문장, 한지가 주목받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계속 보면요.
자,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이거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죠? 한국은 실제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많고요.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들이 토픽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뭐 승정원 일기 또는 조선왕조실록 또는 뭐 궁궐 관련된 거 있죠? 동궐도 이런 것들 토픽 특히나 읽기에 나왔던 것들이 유네스코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유네스코 관련된 한국의 전통 문화나 역사를 같이 한번 자료로 정리해 볼게요.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데 자, 대부분이 전통 한지 그럼 앞에 나온 한지의 내용, 한지의 장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장점을 이것을 증명한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왔네요. 이를 뭐예요? 이를? 이를? 여기 앞에 나온 한지의 우수성이 한지가 기록유산이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기록유산이다 라는 점에서 앞에 나온 이 보존성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단어죠? 증명하다, 확인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 밝힐 수 있다. 자, 계속 보면요. 전통 한지처럼 당나무를 원료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나무를 가지고 당나무로 한지를 만드는 거죠. 종이. 자, 당나무를 원료로 하는 주변국들 종이와 비교해도 한지는 섬유 조직이 교차로 배열되어 더 질기고 보존성이 좋다. 앞에 나온 지금 이 장점이 계속되고 있죠. 뭐요? 질기고 보존성이 좋다. 앞에서 칭찬한 이 주목받는 장점, 이 보존성이 기록유산으로 보존성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보존성이 좋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요? 지금 이렇게 다 한지의 좋은 점, 이 보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다 장점인데 3번. 그러나 한지는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 감소로 위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죠.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한지를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위기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한지를 계속 사용하고 한지를 계속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왜요?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 문장에서 한지가 가치 있다 평가하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한지의 장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지의 장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한지의 장점이 이 보존성이었죠. 보존성이 있다라는 것을요. 첫 번째는 무엇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설명.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보존성이 우수합니다. 이 문장을 통해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존성이 좋다. 설명하죠.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문제점. 세 번째가 그러나 지금 현재 한지의 문제점, 위기가 있어요. 말하고요. 자,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한지는 가치 있어요? 한지 왜 가치 있어요? 자세한 설명. 보존성 때문이에요.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러나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연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단어만 잠깐 보면 계승하다 라는 것은 자, 앞에 나온 것을 계속 이어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승, 계속, 승, 이어가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발전은 아시죠? 교차 한번 볼게요. 교차. 자, 교차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교차라고 해요. 체크스라고 하죠. 체크. 이거 교차라고 하고요. 자, 배열되다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놓여 있는 거. 이걸 배열이라고 해요. 계속 이어져서 놓고 하는 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단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기를 잘 푸시려면 결국 중요한 거 뭐냐면 방금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자, 이런 것이다. 또 이것을, 이를, 연결 표현. 자, 그리고 하지만, 그러나,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런 표현들, 이런 접속사와 연결 표현, 서술어 표현을 이용해서 글의 전체 내용을 알면서 이해하면서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읽기 100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되면 그 다음에는 이 괄호 넣기 문제는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내용 보면 먼저 이 괄호가 있는 이 문장에서 힌트,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접속사, 연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 결과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연결 표현. 자, 이거 뭐죠? 그 결과라는 접속사는 그래서, 따라서, 즉처럼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이나 원인, 그리고 뒤에 결과를 이야기할 때 앞에는 원인이나 설명, 뒤에 설명에 대한 결과, 원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이런 연결 표현 접속사 사용해서 문장을 써요.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문장은 결과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 이 앞문장에서 이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반복될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반복 단어를 이 앞문장에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뒤에 보면 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면은 뭐죠? 반면 접속사 뭐예요, 여러분? 반면. 아시는 분 있나요? 반면? 그러나, 하지만, 이와 달리, 이에 반해 이렇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 예쁘다, 예쁘지 않다,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앞 문장에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못 찾았으면 이 뒤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읽어보고요. 반대 단어 여기 있죠? 동양의 화가 서양. 반대돼요. 동양, 이스트, 서양, 웨스트. 반대되기 때문에 동양의 화가들이 노력한 것, 주로 노력한 게 무엇인지 뒤에 서양의 화가들이 노력한 것과 반대되는 단어를 밑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이 반면 문장까지를 이렇게 보고 한번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답이 몇 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안니님 엄청 빨리 푸셨어요. 안니님 3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3번, 2번, 3번. 3번.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지금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쉽게 단어를 찾을 수 있죠. 이 접속사 이용하시면, 연결 표현 이용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예로부터라는 것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과거부터 똑같습니다. 과거, 옛날, long time ago 이런 뜻이에요. long time ago, 예로부터, 과거부터 뜻입니다. long time ago 이런 뜻이에요. 자, 동양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또는 베트남 이런 동양 쪽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실, 눈으로 보는 것, 이걸 그대로 뭐죠, 여러분?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라는 건 똑같이 다르지 않게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똑같이 옮겨 그리기 보다 나왔죠? 비교 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보다 아니에요. 어떻게 그려요? 뒤에 나왔어요. 마음으로 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해석해서 표현하고자 했대요?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해서 해석해서 그리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먹과 선을 위주로 이렇게 주력했다. 주력하다. 단어 좀 어렵죠? 주로 노력하다. 주로라는 건 가장 노력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주력했다. 가장 크게 노력했다 라는 뜻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보면 단어 생각할 수 있는 단어 이거죠. 해석해서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 내 마음을 해석해서 표현했습니다 라는 거니까 여기 그대로 똑같이 옮겨 그렸다라고 나오는 1번 그대로 관련된 거 그대로 이거 1번이고요. 보이는 모습을 옮겼어요. 옮겨 그대로 있죠? 1번이죠? 그러면 1, 2번은 안 돼요. 맞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의미와 느낌 전달, 모습과 색을 자세히 나타냈어요. 나왔는데요. 이거 조금 몇 번이지 어려우면 다음에 반면 보면 돼요. 볼게요. 서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대로 또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서양, 마음에서 해석하는 것 동양 볼 수 있겠죠? 보이는 것 그대로 화폭에 담으려고 원근법 화려한 색 사용해 사실적인 표현 추구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똑같이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 서양 그대로 그렸어요. 어떻게요? 원근법 모양 화려한 색 사용해서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색깔 원근법 그대로 그리는 것 색깔 모양을 그대로 그리는 거는 1번이에요. 맞죠? 1번입니다. 색깔과 모양. 그래서 1, 2, 4번은 다 틀렸어요. 답은 3번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 보면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 힌트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엇에서 비롯됐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자, 무엇에서 비롯됐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 원인을 설명할 때 이 무엇에서 비롯됐다 설명하죠. 앞에서 봤던 이거죠. 서술어 표현 때문이다. 앞에 그렇죠. 유래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인지 설명할 때 비롯됐다, 유래되다 라고 쓸 수 있죠. 앞에 나온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여기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동양화, 서양화에서 나타난 이 같은 앞에 나온 동양화와 서양화 이 같은 차이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양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서양인의 태도와 차이에서 비롯됐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빈칸에 들어갈 동양, 이 빈칸은 마음, 정신적인 것, 생각 관련된 단어 찾아야 되니까 의미, 생각하는 의미, 느낌,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접속사, 연결 표현, 이 같은 연결 표현 또는 서술어 표현, 그리고 이 안에서 내용을 추측해서 반복,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이 단어들, 해석, 마음, 정신, 관련된 단어를 밑에서 찾으면 괄호 넣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답을 좀 맞춰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좀 연습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이거 지워버렸나요? 문제가 5가지 있다고 했었죠? 그 5가지 중에 이 전체적인 시험 읽기 문제 5가지 중에 첫 번째 했어요. 순서 찾기, 순서 배열, 하기. 이거 첫 번째 3가지 종류를 다 한 겁니다. 자, 어떤 거요? 순서 찾기, 순서 배열하기, 13번부터 15번. 첫 번째 유형. 이거 순서 배열하기. 두 번째는 괄호에 들어갈 말 찾기.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찾기. 모두 다 중요한 거 첫 번째 접속사, 연결 표현. 두 번째 서술어, 끝나는 서술어 표현. 세 번째는 반복 단어라고 했었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신문기사 제목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제목. 자, 신문기사 제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 잘 문제 풀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풀려면 뭐가 중요해요? 문제? 신문기사 제목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어떻게 푸세요? 사실 이 신문기사 제목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단어 문제라고 했었죠. 맞아요. 안니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고급 단어들, 특히 한자어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관용적인 표현, 관용적, 비유적 표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이 신문기사 제목에 많이 나오는 게 의태어, 의성어라고 해서요. 모양이나 모습을 흉내내는 말, 뭐 멍멍 이런 소리 있죠? 멍멍 이런 거는 소리를 나타내잖아요. 이런 걸 의태어, 의성어라고 합니다. 이런 의태어나 의성어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한국어 단어 잘 알아요? 라는 문제인데 근데 사실 평소에 단어 공부 안 하면 이거 문제 풀기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평소에 공부를 그러면 이 문제 잘 풀려면 열심히 하면 돼요. 조금씩 열심히 단어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 시험을 봐요. 시험 곧 봐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맞출 수 있을까? 이거 좀 연습을 해야겠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최대한 추측해서 1번부터 4번 중에 빼면서 풀기입니다. 빼면서, 제거하면서 풀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처음에 이거 이 가나다라 문제 풀 때 처음 시작이 나랑 다니까요.
나 다 읽고 다 아니야 라고 했으면 다 빼고 풀었어요. 맞아요? 다를 빼고 1번, 2번 중에 답을 골라요. 맞아요?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 빼면서 풀어요. 답이 아닌 것을 빼요. 이걸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제거하면서, 없애면서 푸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특히 추측 어떻게 하나요? 추측은요, 여러분들이 이 신문기사 제목에 나온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오븐에 구운 닭 나왔죠? 단어가 오븐에 닭을 구웠어요 라는 단어 2개 나왔어요. 닭을 오븐에 구웠다 라는 내용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기름, 속, 맛, 쑥이라는 단어 나오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속과 쑥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오븐에 닭을 구웠어요. 이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기름도 알아요. 맛도 알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밑에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같은 의미의 단어. 뭘요? 오븐에 닭을 구웠다. 찾아보세요. 자, 보면 닭 나왔어요. 맞죠? 여기 보면 오븐에 구웠다라는 말 있나요? 구웠다라는 건 있지만 오븐이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1번은 빼야 됩니다. 1번 땡. 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 오븐이라는 단어가 이 1번에는 없어요. 오븐 없어요. 맞죠? 오븐이 없어요. 그래서 땡. 네, 2번 볼게요. 2번 보니까 기름 구운 닭. 오븐 또 없네요. 오븐. 아, 오븐. 우리 요리할 때 쓰는 스토브 있죠? 스토브. 오븐을 스토브라고 합니다. 5 minute 이게 아니고요. 스토브 이런 뜻이 돼요. 자, 여기도 오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맞죠? 오븐에 구웠어요. 이런 말 없어요. 맞죠? 자, 오븐에 구웠어요. 라는 답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것도 일단은 놔두고요. 밑에 보면 기름에 오래 구운 닭의 맛. 닭. 구웠어요. 구운 닭 있어요. 4번은 오븐에 구운 닭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4번은 오븐에 구운 닭이라는 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뒤에서 기름, 맛 이런 말을 찾아야 돼요. 그럼 보면 맛이 있어요. 있지만 인기가 있다. 여기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요. 인기가 있다라는 내용은 이 위에 있어요? 여기에 있나요? 같은 의미의 단어가? 인기 있습니다. 많이 팔려요. 이런 단어가 이 위에 있어요? 없죠. 맞아요? 여러분? 괜찮나요? 위에 맛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있지만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 이 내용은 위에 없어요. 그러면 오븐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이 뒤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4번도 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이 오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구운 닭이 기름과 맛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봤을 때 1번 닭은 구웠어요. 구운 닭이라는 말이 1, 2, 3번 다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이 중요하겠죠. 오븐에 구운 닭, 기름, 맛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븐에 닭을 구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기름은 이렇게 되고 맛은 이렇게 됐어요. 이거 그래서라고 연결할 수 있겠죠. 오븐에 닭을 구웠어요. 그래서 기름, 맛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오븐에 닭을 구우면 맛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좋아지겠죠? 아, 그러면 단어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쑥이라는 단어가 업그레이드,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맛이 좋아진다, 맛이 좋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기름 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쏙. 기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이렇게 기름은, 맛은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A는 B는 이라고 나오면 A와 B를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A는 이래요 하지만 B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반대될 때 A는 B는 비교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맛은 쑥 좋아요. 기름은 쏙 감소해요. 서로 반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 볼게요. 충분한 기름이 쏙 감소하니까 충분하다, 많다는 맞지 않고 맛이 좋다. 이거는 맛이 쑥 볼 수 있겠죠. 아, 여기 보니까 기름이 적어요. 감소해요. 맛은 훌륭해요. 맛이 쑥 올라갔어요. 기름은 내려갔어요. 볼 수 있겠죠? 기름에 오래 구웠어요. 오래 굽다. 이 굽다라는 표현에 오랫동안 구웠다라는 말 없고요. 다음에 3번 인정받았다 라는 내용도 위 내용에 없는 표현입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이 1번, 2번 두 개 중에서 고민할 수 있겠죠. 맞아요. 기름도 없어요. 지금 1번, 2번 중에 고민할 수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그죠? 잘 푸셨고요. 여기에 나오는 쏙과 쑥이라는 표현, 의태어 표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이 쏙이라는 단어, 2번 쑥이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쏙 다음에는요, 어떤 것이 쏙 빠지다, 사라지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옵니다. 그래서 쏙은 깨끗이, 완벽하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빠졌어요, 사라졌어요 라고 할 때 쏙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다이어트로 지방이 쏙 빠졌다. 몸무게가 다이어트로 다이어트로 20kg가 쏙 빠졌다 라는 말을 쓸 때 이 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깨끗하게 완전히 없어졌다, 사라졌다 라는 의미로 쏙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쑥이라는 단어는요, 잘 자라다 또는 어떤 뒤에 나오는 동사가 잘 되다 라는 의미로 쑥을 씁니다. 잘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쑥이 두 번 나오는 쑥쑥이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것들이 매우 빨리빨리 잘 자란다 라는 의미로 쑥쑥 큰다, 쑥쑥 자란다 라고 볼 수 있죠. 누리님 지금 쓰신 것처럼 예시 세척한 후에 바이러스가 쑥 소멸됐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겠죠. 완전히 100% 퍼펙트하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할 때 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쑥은 쑥 자라다, 위로 이렇게 자라다 할 때 잘 자라다, 잘 되다 쑥 씁니다. 자, 얘 들어볼까요? 1년 만에 아이가 쑥 컸다. 아이 키가 이전에는 150이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170으로 컸어요. 이럴 때 쑥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쏙과 쑥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쏙은 감소, 쑥은 증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쑥은 없어지는 것, 쑥은 올라가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요. 가짜뉴스, 이제 이것도 단어 끊어보면 가짜뉴스, 피해보상금 1조 원, 디지털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경종을 울린다 이거 하나뿐이죠.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추측해서 풀고 나머지 한번 답 골라볼까요? 1, 2, 3,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일단 여러분들 제거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은 답이 아닐까요? 자, 1, 2, 3, 4번 쭉 보면 일단 자, 2번에서는 가짜뉴스 피해받은 사람? 사람이라는 표현은 위에 없어요. 그죠? 보상금 늘어난다. 이 보상금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위에 없어요. 맞죠? 위에 없고 또 디지털 사회에 경종 관련된 단어도 밑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피해받은 사람, 피해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디지털 사회 경종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2번은 빼야겠죠. 2번 빼야 돼요. 릴리님이 3번 오답이라고 하셨는데 가짜뉴스 피해보상금 1조 원 이거는 그대로 있죠? 가짜뉴스 피해보상금 1조 원 디지털 사회도 있어요. 근데 개선이 필요하다. 자, 만약에 뒤에 이 경종을 울리다라는 뜻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뜻이라면 맞지만 만약에 이 경종을 울린다라는 뜻이 개선이라는 뜻이 아니라면 3번은 틀리겠죠. 그러면 3번은 뒤에 나오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경종을 울린다라는 관용적인 표현과 맞는지 또는 틀린지 이것만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1번 피해가 커지면서 1조 원이니까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자, 디지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1번이고요.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어려우셨겠네요. 자, 피해 보상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자, 이거 공부 한번 하세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건 점점 커지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1번에 나온 점점 커지다 라는 뜻으로 똑같이 관용적인 표현이 앞에 나온 이 피해가 점점 커지다 라는 뜻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눈이 왔을 때 조그만 눈덩이를 눈 위에서 굴리면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앞에 나온 것이 점점 커지다 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사회 위험 신호가 되고 있다. 위험 신호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경종을 울리다가 문제된다. 개선이 필요하다. 위험 신호가 된다. 이 세 개 중에 무슨 뜻일지 여러분들이 찍어봐야겠죠. 무슨 뜻일까요? 릴리님 4번이라고 하셨는데 몇 번이 답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경종이라는 뜻은요. 경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경고, 커션, 경고하는 종, 땡땡땡땡 소리쳐요. 근데 어떤 소리요? 주의, 조심하세요 라는 뜻의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띠리리링 조심하세요. 이걸 경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리다라고 하면 경고하다, 조심하라고, 조심을 말하다. 이런 뜻이 경종을 울리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가짜뉴스 피해가 커지니까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 경고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죠.
맞아요? 이거 단어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죠. 오케이, 좋아요. 잘못된 위험, 위기, 위기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경종, 이 경을 경고하다, 커션, 경고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은 땡땡땡 치는 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션 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김배우 잦은 구설수 팬들 부글부글. 자, 만약 여러분들이 잦다라는 단어를 아신다면, 또 구설수라는 단어를 아신다면 쉽게 답을 풀 수 있겠죠. 이건 한번 맞춰보실래요? 김배우 잦은 구설수. 그래서 팬들이 부글부글. 특히 이 부글부글이라는 단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감정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부글부글은 어떤 감정일까요? 밑에 보면 감정이 여러 가지 나오죠. 분노, 감동, 부끄럽다, 슬퍼하다. 4가지 나옵니다. 몇 번일까요? 자, 힌트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런 불 위에서 물을 끓여요. 물을 보일 끓일 때 여기 100도가 넘어가면, 이 100도가 넘으면 물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연기도 막 나죠. 이걸 부글부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물이 막 끓고 불이 막 일어날 때는 보통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부글부글 하겠죠? 분노하다, 화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화나다. 그러면 이거네요. 팬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났어요? 김배우가 많이 잤다라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번 많이 구설수라는 건요. 구가 입으로 일으키는 문제. 그러니까 구설수라고 하면 입으로 이야기하는 문제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문제. 여러 가지 소문을 내는, 저 사람 문제 있어. 저 사람 이렇게 했대. 저 사람 이번에 사고 냈대. 라고 말하는, 소문을 내는 잘못, 문제, 트러블 있죠? 트러블. 이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을 구설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구설수라는 단어는 사고를 일으켰어요. 또는 밑에 나오는 문제를 일으켰어요. 볼 수 있겠죠? 사고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1번이 답이 되겠죠. 맞아요? 이 선행이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예를 들어 기부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이것처럼 선행은 좋은 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을 선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기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선행, 착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착하다. 행동이란 뜻으로 착한 행동, 착한 일이라는 뜻으로 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 구설수와 선행은 맞지 않겠죠. 감동? 아니고요. 부끄럽다? 아니고요. 슬프다? 아니고요.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도 아니죠. 피해를 준 거예요. 구설수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이 단어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더 준비를 좀 했었는데 48, 49, 50번까지 지금 안 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그리고 윗글을 쓴 목적,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아까 위에서 연습했죠?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이거 문제 푸는 건데 특히 윗글의 목적은 처음에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던 이 주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시간이 돼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문제에 대한 답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거 보시고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거 문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드릴 테니까 문제를 보고 직접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2번부터 34번에 있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문제, 그리고 48번부터 50번에 있는 목적,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마지막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있죠?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들어오네요. 이거 잠깐 멈춰 놓으시고 문제 풀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이번 주 시험 보기 전까지 공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 토요일 전까지 그 지난주 듣기 문제랑 같이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돼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51번부터 53번 그리고 다음 날은 지난주에 했던 것 똑같이 53, 54번 문제를 같이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